안녕하십니까. 강사 권호석입니다. 컴마 1급 실기 2012년 2회 기출문제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풀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그리고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실제 시험장을 그대로 진행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시험장 가서 입실부터 해서 퇴실까지의 과정들,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입시를 하게 되면은 감독위원이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은 아무래도 접하지 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준비를 잘했는데,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장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하시면은 시험장 가서 평소에 연습하셨던 실력을 그 결과를 100% 발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긴장은요, 여러분들 실력 발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2회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기본 작업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총 6개의 단계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입시를 해야 됩니다. 자, 시험 시작 20분 전에 입시를 하셔야 되고요. 시험 준비 및 유의사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시험 시작 10분 전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시험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런 절차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입시를 하게 되면은 그 절차에 대해서 감독관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지를 이제 수령을 하게 되면요,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문제 풀이를 하시기 전 이제 암호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암호도 시험지에 암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암호를 입력을 하셔야만 이제 문제 풀이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도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엑셀 시험이 이제 끝나겠죠. 엑셀 시험이 이제 마무리되고, 자, 그 다음 또 액세스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입시를 하게 되면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시험은요, 각 과목별로 45분입니다. 엑셀 45분, 액세스 45분이 되고요. 그래서 총 90분 동안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보통 20분 전에는 시험장에 입시를 하여 수험생 인적사항을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험표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고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학생증, 운전면허증 등이 없는 초등학생은 건강보험카드나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을 해야 됩니다. 자, 시험장에 입시를 하여 자신의 인적사항과 자리 번호가 표시된 컴퓨터에 앉아서 기다리면 시험 감독위원이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시험 20분 전에 입시를 하셔야만 이런 과정들, 이런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름이 나와 있고 이제 수험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 번호가 있어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결과물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컴퓨터별로 해서 자리 번호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험 준비 및 유의사항을 이제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약 시험 시작 10분 전이 되면 자동으로 수험자 인적사항 확인 대화 상자가 화면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아래쪽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수험 번호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자, 주민번호라든지 응시 급수, 문제 형별 이런 식으로 본인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에서는 화면에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유의사항을 읽고 나면 자동으로 이제 엑셀 2007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서 수험번호.xlsm, 그러니까 엑셀 파일인데 파일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수험번호와 동일한 이름으로 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수험번호 이제 8자리 숫자로 이제 여러분들 정해지고요. 그리고 수험번호가 1, 2, 3, 4, 5, 6, 7, 8이라면은 1, 2, 3, 4, 5, 6, 7, 8.xlsm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어서 시험 관련 유의사항이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의사항 확인이 다 끝나면요. 이제 문제지를 이제 수령을 합니다. 지급받은 문제는 보통 지상과 풀어야 할 문제를 포함한 내면으로 되어 있는 문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받습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혹시 이상이 있으면은 감독위원한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조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문제가 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바로 문의를 하십시오. 문의를 하시면은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시험지를 받아보시면은 첫 번째 유의사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셔야겠죠. 자, 특히 여기 보시면 암호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암호를 입력을 하셔야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지휘사항이 없는 그 작업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파일명이 자동으로 정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일명은 지정된 경로 및 파일명을 변경하지 마시고 저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지시사항이 없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은 실격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 위치가 또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경로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실격 처리가 어떤 경우에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은 결론은 그겁니다. 절대로 지휘사항의 외에 작업들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임의로 변경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어떤 습관이 있어서 그 습관대로 작업을 하시면은 절대로 안 돼요. 문제 지휘사항에 나온 대로 그대로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 내에 저장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유의사항 다음에는 이제 문제별로 해서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해서 기본 작업 25점 이렇게 나오죠. 1번에 보시면은 외부 데이터 가족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고급 필터.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배점이 외부 데이터 가족에는 15점, 고급 필터는 5점, 그리고 조건부 서식이 5점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이제 계산 작업이죠. 30점 배점이고요. 6점짜리, 6점짜리, 6점짜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4번도 6점이고요. 5번도 이제 6점이 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문제가 나오고 각 문제별로 해서 6점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주로 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주어지죠. 3번은 분석 작업이 되겠습니다. 배점은 20점이고요. 10점 배점으로 해서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각 5점으로 해서 매크로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4번 문제는 이제 기타 작업이 되겠습니다. 배점은 25점이고요. 이제 1번에 보시면은 이제 차트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각 2점의 배점으로 해서 총 5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점의 배점이 되겠죠. 2번에 보시면은 각 5점으로 해서 이제 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3번도 프로시저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나왔네요. 3문제가 되기 때문에 15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지의 내용을 이제 다 확인을 하면요.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제 암호를 먼저 입력을 해야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감독위원이 시험 시작을 알리면 시험 관련 유의사항의 화면에서 사라지고요. 암호 입력 대화 상자가 표시된 이제 엑셀 2007 프로그램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다가 암호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 암호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암호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OK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습을 하실 때는요. 해당 경로가 있죠. 자, 해당 경로에서 해당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암호를 입력하도록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암호를 입력하는 부분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시험지에서 암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 대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암호를 입력하도록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암호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암호는 그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은 암호는 536 별표 19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숫자 키패드에 보면은 그 별표까지 다 나와 있죠. 자, 키보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숫자 키패드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고 OK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예 버튼 누르시면 돼요. 예 버튼 누르시고, 옵션에 가서 이 콘텐츠 사용까지 예 버튼 누르시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 시트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해당 시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전기 사용 현황 .accdb의 데이터를 다음의 조건에 따라 B 두 번째 셀부터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수행을 하셔야겠네요. 자, 데이터에 가시면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보시면은 기타 원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선택하시면은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이제 대화 상자가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쿼리를 만들거나 편집할 때 쿼리 마법사 사용을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할 파일의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이 위치는 여러분들 연습하기 위한 길벗 커말 1급 폴더 내에 있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실제 시험장의 위치는 다르죠. 교재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 경로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연습할 때 경로하고. 자, 그래서 시험장 따라하기 폴더 내에 보면은 전기 사용 현황 .accdb라고 있습니다. 자,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조건에 보시면은 고객 번호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 금액, 열에 순서로 가져오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고객 번호, 관할 사업소, 자, 사용량, 자, 검침일, 사용 금액.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요. 사용량이 100 이상이고 검침일이 2012년 3월 10일 이전에 행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는 것이죠. 자, 문제 조건 나온 대로 그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량을 선택을 하시고요. 사용량은 10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상이라는 부등호 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10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량이 100 이상이라는 조건하고요. 검침일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뭐뭐이고라고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뭐뭐이고 뭐뭐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리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검침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검침일은 2012년 3월 10일 이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3월 10일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0일 이하라고 이제 부등호 방향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하라고 이제 부등호 방향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날짜를 입력을 하는데 2012년 3월 10일을 그대로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까? 3월 10일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것은 날짜 데이터 형식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제 문자형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형으로 입력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이픈으로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날짜 데이터로 인식을 하죠. 자, 이제 조건 처리 다 끝났네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정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준은 관할 사업소, 둘째 기준은 사용량 순으로 오름차 순 정렬하여 가져오시오. 자, 첫째 기준은 관할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오름차 순 하시면 되고요. 둘째 기준은 사용량이 되겠네요. 자, 오름차 순 설정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작업 선택에서 첫 번째 것을 그대로 두시면 돼요. 데이터 되돌리기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 버튼 누르십시오. 자, 마침 버튼 누르시면은 들어갈 위치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 나와 있었죠. 자, B 두 번째 셀부터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 두 번째 셀을 선택하시고 엔터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져온 데이터의 표를 범위로 변환을 실행하여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제 표 형식이 되는 겁니다. 표 형식은요, 지금 연동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을 이제 그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표 도구에서 디자인에 가서 도구에 보시면은 범위로 변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예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실제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작업이 끝난 겁니다. 문제 2번. 기본 작업 2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자, 기본 작업 2시트를 보시면요. 자, 표 1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에 맞는 그때 결과, 필터링한 결과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라고 했을 때는 뭐 조건이 반드시 나오겠죠. 조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조건은 뒤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제 함수를 여기서 지정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수식을 이제 이끌어 내셔야 되는데 그 조건을 어디에서 입력을 하느냐? 자, A 24번째부터 J 27번째 영역에다가 이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이 영역 내에다가 조건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과는요. A 28번째 셀부터 해서 이제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자, 이 조건을 처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여기서부터 해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조건을 설명을 드리고 뒤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자, 고객번호 앞에 세 자리가 1-2이거나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이 해서 이렇게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조건을 나누면은 1개 그리고 2개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이 2개 조건이 뭐뭐이거나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뭐뭐이거나. 그러면 이것은 AND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OR가 되는 겁니까? AND는 동시 만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OR는 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거나 두 번째 조건. 자,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만족을 해도 필터링의 결과에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이거나 라고 했을 때는 OR가 되는 거예요. 자, A를 만족해도 되고 B를 만족해도 상관이 없다. 그냥 1번을 만족해도 되고 2번을 만족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OR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번호 앞에 세 자리가 1-2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고객번호를 보시면은 첫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세 자리만 추출을 하게 되면은 1-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1-1. 자,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자리를 추출하려면은 함수 중에서 left 함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left 함수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뭐이거나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or 함수를 또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량하고 전월 사용량. 자, 여기 보시면 사용량하고 전월 사용량이 있죠. 자, 123하고 158이 있는데요. 자, 이 값의 평균이 100 이상, 200 미만. 자, 여기서 미만이라고 나왔는데 교재 잘못되었습니다. 200 미만이 아니고요. 200 이하입니다. 수정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용량하고 전월 사용량의 평균의 값을 또 조건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건 처리가 고급 필터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앞에 있는 조건 쭉 보시고 그 다음 이거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OR로 일단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번호 앞에 세 자리가 1-2다라는 조건 하고요. 그 다음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이 100 이상 200 이하인 행만을 표시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서로 OR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뒷부분 두 번째 조건을 또 잘 보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이
뭐 100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조건이 하나만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건이 또 하나 있잖아요. 200 이하라는 조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하나고 이 조건 하나고요. 서로 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AND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AND. 그래서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이 100 이상이라는 조건 하고요. 자, 이 조건하고 200 이하라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동시 만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의 값이 90이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뭐 만일 110이다.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하고요. 그다음 뭐 220이다. 자, 220은 또 해당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조건은요, 이렇게 두 개의 조건으로 분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AND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또 다시, 자, 이 조건하고 OR로 이렇게 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수식으로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OR가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첫 번째 조건이, 자, 쉼표를 기준해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자, 레프트 함수 이용을 해서 A 세 번째가 이제 고객 번호가 됩니다. 자, A 세 번째 데이터를 3개를 추출해라. 3개의 문자를 추출해라. 추출한 값이 1-2하고 같으냐? 그죠? 같으냐라고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되고요. 그 다음 쉼표를 기준해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들어오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자, 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AND 해서 또 괄호 열어주시고, 사용량하고 전월 사용량이 이제 평균이 되기 때문에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해주시고, 100 이상이라는 조건, 그리고 쉼표, 자, 에버리지 함수 이용을 해서 동일하죠. 자, 200 이하라는 조건, 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 많은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자, 사실 많은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은 이런 조건들은 간단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 수식을 일단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시험장 가서 이제 좀 빠르게 조건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조건들을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다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고, 자, 이런 내용은, 자, 이렇게 수식을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머리에 어느 정도는 그리시고 작업을 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함수식, 자,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고급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고급 조건이 지정이 되면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조건, 이 수식을 입력하는 조건 위에, 자,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필드명을 이제 입력을 하는데요. 이 필드명은요, 표 1에 나와 있는 필드명하고는 다르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은 별도의 조건, 가상의 어떤 필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드명을 다르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뭐 기본 강의에서 각각의 이제 뭐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전 강의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함수식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조건은요, A 24번째부터 J 27번째 영역에 입력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필드명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필드명을 입력을 하실 때, 뭐, 생략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입력을 하시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필드명하고는 다른 필드명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에서는 번호라고 입력이 되었는데요. 번호라는 이 필드명은요, 여기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조건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등호 주시고요. 첫 번째 함수는 OR 함수 들어가 줘야겠죠. 자, 괄호 여시고요. 자,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수 삽입 클릭을 하시고, 자, OR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이제 쉼표를 구분을 해서 여러 개의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고객번호 앞에 세 자리가 1-2다라는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근데 레프트 함수를 또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추가를 할 때는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프트 함수에서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A 세 번째 셀이 되고요. 자, 세 개의 문자를 추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레프트 함수의 이 조건하고 등호까지 입력을 해서 1-2다라는 조건이 이제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OR 함수를 더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OR 함수를 한 번 더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해서 등호 입력하시고 1-2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첫 번째 조건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100 이상이라는 조건과 200 이하라는 조건이 AND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AND를 추가를 해 주십시오. AND 추가하시고요. 자,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이 100 이상이다. 또 평균, 에버리지 함수 또 추가를 해야겠네요. 자, 평균 추가하시고요. 자, 전월 사용량하고 사용량 선택을 하시고, 자, 이 값이 자, 또 마우스로 AND에서 클릭을 해 주십시오. 자, 이 값이 자, 100 이상이란 얘기죠. 100 이상.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 AND에서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동일한데 200 이하란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제대로 작성을 했다라면은 복사해서 쉽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자, 이하. 자, 200 이하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수식이 제대로 입력이 되었다라면은 이제 논리값으로 이렇게 true냐 false냐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서 true가 되는 것은 뭐 고객 번호만 보셔도 true가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1-2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식의 결과는 이제 true로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수식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함수 맙사를 이용해서 이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은 수식을 직접 입력하는 것도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많은 기출 문제를 풀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함수가 어렵다 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면요, 직접 수식을 입력하는 것이 좀 더 빠르고요, 쉽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시고 O 함수 필요하겠죠. 자, 괄호 여시면요, 인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레프트 함수 필요하겠네요. 첫 번째 조건 처리하려면은 레프트에서 또 괄호 여시면은 또 설명이 나옵니다. 자, 텍스트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텍스트 A 세 번째 선택을 하시고, 자, 세 개의 문자를 추출해야 되고요. 자, 추출한 이 값이 1-2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or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이 되고, 또 쉼표 입력하시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두 개를 AND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AND 입력하시고 괄호 여시고, 그러면 또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verage 함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AV 입력하시고, 자, average 선택을 더블 클릭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자, 괄호 닫아주시고, 자, 이게 100 이상이다. 자, 쉼표 입력하시고, 동일하게 한 번 더 입력하셔야겠네요. 자, 복사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셔도 돼요. 200 이하다. 자, 그리고 괄호 닫으실 때 잘 닫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닫히는 이 괄호는요, AND에 대한 괄호가 되는 거고, 자, OR에 대한 괄호를 한 번 더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함수 맙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수식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느 정도 숙달이 될 때까지는 함수 맙스를 이용을 하겠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빠르게 입력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수식을 직접 입력하도록 연습을 하시면은 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다 입력을 했고요. 자, 데이터에 가서 자, 필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제 결과를 현재 위치에 필터를 구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에서는 결과를 어디에서 표시를 하라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록의 범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보통 목록의 범위는요, 이제 고급 필터를 선택하기 전, 자, 이 범위 내에 마우스를 한번 선택을 하고, 이제 고급 필터를 실행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 조건의 범위도 제대로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지우고 비워져 있다라고 했을 때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복사의 위치는 문제에서 나온 대로 자, A의 8번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제대로 결과가 나왔죠. 3번 기본 작업 2시트에 A 3번째에서 제 22번째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자, 조건부 서식. 자, 조건을 만족할 때 서식을 지정한다.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조건이 나오겠죠. 자, 조건을 보시면요. 사용량의 상위 3번째까지와 하위 3번째까지의 행 전체에 대하여, 자, 이것은 조건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조건이 되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글꼴 색은 빨강으로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뭐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사용량이란 필드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쭉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데이터 중에서 상위 3번째까지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위 3번째까지의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데이터는 글꼴의 스타일과 글꼴의 색을 이렇게 적용을 하라.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파일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용량 중에서 뭐 357, 71, 87, 82, 자, 그리고 아래쪽 내리시면 더 있죠. 이런 식으로 상위 3개, 하위 3개까지의 데이터들. 자, 그 데이터는 행 전체가 빨간색 그리고 굵게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사용자 그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홈에 가서 스타일에 보시면은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 규칙에 들어가서 규칙을 이제 여러분들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수식으로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것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수식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조건을 수식으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식을 바로 입력을 하시면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려면요, 제가 요령을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이 셀 첫 번째 행에 수식을 입력을 해서, 자, 이 수식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정확하고 빠르게 수식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진행 방식으로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제 지정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사용량의 상위 3번째라는 것과 하위 3번째라는 이 조건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상위 3번째 큰 값, 하위 3번째 큰 값, 이런 것을 이제 구할 때는요, 라지 함수하고 스몰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지 함수하고 스몰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당 조건을 처리하는 수식을 만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라지하고 스몰 함수 사용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조건이 나왔을 때는 라지하고 스몰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구매 실적이 두 번째로 크거나 두 번째로 작은 이렇게 조건이 나왔어요.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이 연결이 될 때 뭐뭐이거나 라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오어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몇 번째로 크다, 몇 번째로 작다 이렇게 해서 몇 번째라는 이렇게 조건이 붙으면요, 라지 함수하고 스몰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에서 최대값, 가장 큰 값을 찾고 가장 작은 값을 찾을 때는 맥스 함수하고 민 함수를 이용하면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맥스 함수 이용을 해서 범위 설정을 하시고요. 민 함수도 범위만 설정을 해주시면은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조건은 두 번째로 크다, 두 번째로 작다 이렇게 몇 번째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맥스하고 민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없고요. 라지, 그러니까 스몰 이런 식으로 몇 번째로 크다, 몇 번째로 작다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지 함수는요, 인수가 범위 일단 들어가줘야겠죠. 범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몇 번째로 크냐, 몇 번째라는 것을 의미하는 인수가 또 들어가줘야 됩니다. 스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구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구매 실적의 범위에서, 자, 이 범위가 되겠죠.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크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하고 첫 번째 행의 구매 실적의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같다라고 조건을 주시면요, 같을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개념 아시겠죠? 스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것이죠. 그럼 이 데이터하고, 자, 이 첫 번째 셀의 구매 실적, 이 값하고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같다라고 조건 주시면 되겠죠. 판단해서 만일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맞다라면은 그때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하고 스몰 함수는 이런 식으로 몇 번째로 크거나 몇 번째로 작다라는 것을 조건 처리할 때 사용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은 이번 조건은 조금 달라요. 그죠? 자, 상위 세 번째까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위 세 번째까지 이렇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세 번째 데이터하고 같다, 뭐 하위 세 번째 데이터하고 같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세 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만일 데이터가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상위 세 번째 데이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죠. 6, 7, 8이 되고요. 하위 세 번째까지는 자, 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라지 함수하고 스몰 함수는요. 몇 번째 이제 크다 작다라는 그 데이터는 찾을 수 있지만은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등호의 방향을 같다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부등호를 준 겁니다. 자, 이 부등호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라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라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일단 세 번째로 큰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큰 값이 6이 되겠죠. 자, 6이란 값을 찾습니다. 그럼 이 6보다 이상이 될 때, 6 이상이 될 때는 이 전체 범위에서 값이 어떤 것들이 되는 겁니까? 6, 7, 8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서 부등호를 이상이라고 주면은 크거나 같다라고 주게 되면은 세 번째까지의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 아시겠죠? 스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서 자,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줘야겠죠? 작거나 같다라고 주게 되면은 3, 2, 1의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부등호가 들어가줘야 돼요. 최대값을 구할 라지 함수에서는 이상, 스몰 함수에서는 작거나 같다라고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행 전체에 같은 서식을 적용을 할 때는 자, 기준이 되는 셀, 자, 이의 세 번째 셀, 그러니까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행에 이제 사용량의 이제 셀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셀 주소 중에서 기준이 되는 셀의 주소는요, 열 번호 앞에다가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알파벳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붙인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라지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세 번째 큰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357이라는 데이터를 찾게 되고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421, 395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게 되면은 87을 찾게 되고요. 뭐 그 이하라고 조건을 주게 되면은 82, 71까지 같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조건을 이제 수식으로 해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범위에서 첫 번째 행, 자, 첫 번째 행의 제일 바깥쪽에다가 수식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화 함수로 일단 묶어 주셔야겠죠. 두 개의 조건을. 자, 괄호까지 열어 주시고요. 함수 마법사를 실행을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야겠죠. 첫 번째 조건은 상위 세 번째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위 세 번째. 그래서 라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조건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준이 되는 셀을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자, 이의 세 번째 셀이 기준이 되고요. 자, 이 셀하고 비교를 할 때 이상이다 이렇게 주셔야 되고요. 라지 함수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죠. 라지 함수. 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자, 이 범위에서 세 번째 큰 값을 찾는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자, 오화 함수를 수식해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오화 함수에 대한 또 함수 마법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작거나 같다, 이하라고 조건을 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의 세 번째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작거나 같다 부등호 주시고 이제 스몰 선택하시면 되겠죠. 스몰. 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사용량 범위 선택하시고 자, 세 번째로 작은 값 됐습니까? 자, 이제 조건 입력 다 끝났네요.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이제 false라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반드시 false 아니면 true로 나와야겠죠. 왜?
왜 그렇습니까? 자, 오함수를 이용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논리값으로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false라고 나온 것은 사용량의 이 값이 상위 세 번째도 아니고 하위 세 번째도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수식에서 이제 절대 참조할 것은 절대 참조 처리를 하셔야겠죠. 일단 범위가 되는 것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자, F4번 눌러서 자, 사용량의 범위를 절대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이 수식 하나를 가지고 쭉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할 수 있잖아요. true가 되는 경우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의 결과가 이제 true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범위는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만 제대로 수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든 수식을 복사를 합니다. 자, 컨트롤 C. 자, 컨트롤 C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블럭이 설정된 것을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키보드에서 ESC 눌러주십시오. 해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자,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에 가서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서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자, 기준이 되는 셀 알파벳 앞에다가 달러 기호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도 붙여주시고요. 자, 서식은 문제 나온 대로 굵게 하시면 되고 글꼴의 색은 빨간색으로 하시면 되네요. 자, 빨간색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확인. 자, 제대로 적용이 되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임시로 만들었던 이제 함수 마법사 사용을 위해서 만들었던 자, 함수식은요, 지워주셔야겠죠. 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되죠. 주의하셔야 돼요.